예, 우선 이번에 갑자기 새벽 3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 새벽 3시는 그동안에 북한이 금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약 11차례 정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마 그 시간대에 발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면에서도 대부분 뭐 평안북도나 자강도 아니면 동해안 쪽에서 많이 쐈는데 최근에는 그 평양 인근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도 평성은 바로 평양 바로 북방에 있는 평성군입니다. 거기서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근데 그 평성에서 미사일 발사한 거는 그 미사일 조립 공장이 산음동이라고 해서 평양 바로 북방 평성군에 있어요. 그래서 산음동 미사일 발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거기에서 미사일 발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벽 시간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발사 장소인 한반도가 새벽 3시면은 사실 굉장히 조용한 때고 은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탐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새벽 3시라는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타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미사일이 약 한 50분 동안 비행을 했는데 비행하고 있는 동안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이거는 북한 미사일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시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약 한 75일 만에 쏘았죠. 그럼 그동안에 75일 동안 왜 미사일을 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북한이 금년도에 약 한 20여 차례 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도 수소폭탄 시험도 했는데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이 금년 말까지 핵탄도 미사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추진 일정상에서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실험을 하고 그렇게 반복해 왔던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5일 동안 왜 미사일이나 핵 도발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 15형이라고 돼 있는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정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75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 이후에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이 대규모 한반도 인근으로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레인지 오브 옵션, 군사 옵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의 어떤 모든 군사 옵션을 테이블에 얹어놓고 그것을 검토, 고려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과 동시에 같이 한반도 인근에서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핵 도발을 하거나 미사일을 걸어놓고 발사할 때 선제 공격 가능성 또는 미국의 어떤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미사일을 핵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적인 그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지난 75일 동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러시아를 뻔질나게 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처럼 협상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최선희 국장이 러시아에 가서 한 얘기들을 가만 보면은 미국이 과연 자기들에 대해서 군사적 타격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집요하게 물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치광이 전략
일종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어떤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지난 75년 동안 미국의 어떤 그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미국이 그 무력 시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타격할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화성 15형을 발사를 강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동안에 ICBM급 적어도 5,500km 이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화성 14형이었죠. 지난 7월 달에 두 차례 발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화성 14형은 북한이 김정은이 3.18 혁명이라고 했던 백두산 엔진을 사용한 화성 12형 약 한 사정거리 4,500km 정도 되는 화성 12형 미사일을 2단으로 개조한 그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화성 14형이고 지난 7월 달에 고각 발사를 했지만 그 사정거리가 대략적으로 7,000에서 최대 10,000km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 14형은 실질적으로 2단 미사일이고 워싱턴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만큼의 사정거리는 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이후에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적어도 12,000km 이상 15,000km 정도 갈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사일을 화성 15형이라고 표방하면서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를 했죠. 4,500km 고도로 올라가서 약 한 1,000km 가까이 비행을 했습니다. 고각 발사라는 것은 80도 이상 고각으로 발사하는 건데 정상 각도 35도에서 40도 각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고각 발사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실제 사정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3,000km 정도는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 15형이라고 북한이 발표한 이 미사일은 도대체 어떤 미사일이냐?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화성 14형을 개량해서 2단 미사일을 개량을 해서 사정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화성 14형을 보면은 화성 12형 1단 추진체에다가 조그마한 2단 추진체를 올렸거든요. 만약에 2단 추진체를 더 큰 걸 올린다면은 사정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지난 8월 달에 그동안에 북한이 보여주기만 했던 KN-08, 북한에서는 그걸 화성 13형이라고 합니다. 그 화성 13형을 개량을 해서 그것의 어떤 신뢰도를 높여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미사일은 3단 미사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미사일의 차이는 뭐냐면은 화성 14형을 개량했으면 2단 미사일이니까 낙하물이 2개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화성 13, 그러니까 KN-08을 개량한 것이 화성 15형이라면은 3단 미사일이니까 낙하물이 3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낙하물이 2개 떨어졌느냐, 3개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화성 13형을 개량한 거냐, 아니면 화성 14형을 개량한 거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1분 안에 우리가 탐지를 했죠.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 산음동 이제 북한 미사일 조립 공장에서의 어떤 부산한 움직임이 우선 며칠 전부터 탐지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궤적 탐지를 하는 레이더를 발사한 그 레이더 신호를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미일 군 당국이 이미 정보를 확보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바로 탐지가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어떤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도발 원점을 겨냥한 어떤 그런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를 했죠. 지해공 합동으로. 그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징후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켜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 훈련의 그 핵심은 북한이 그 도발 원점과 똑같은 사정거리를 타격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것은 쏘고 난 다음에 도발 원점 타격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것은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런 훈련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의 어떤 전쟁과 같은 어떤 참화로 번질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어떤 군사 작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또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군사 작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을 자꾸 자극하는 어떤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런 위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이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한반도에 정말 불행한 어떤 그런 어떤 참극으로 번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김정은의 핵개발 추진 일정상에 언제 핵개발을 끝내도록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화성 15형, 그러니까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국제사회가 상당히 우려하는 가운데도 감행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빨리 끝내 완료해서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의 어떤 핵미사일 개발 일정은 아마 금년도 안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신년사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김정일 생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같은 날에 그 북한이 핵 개발을 좀 끝났고 이제는 실전 배치해서 미국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면은 결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보복, 어떤 제재 이런 것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핵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같은 어떤 주변국이 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의 장으로 데려와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그 협상의 내용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또 묵인하는 그런 협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해달라, 최소한 묵인해달라 라는 어떤 그런 협상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지루한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